오늘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첫 번째 단원이 이제 집합이야. 그래서 시험이 끝난 직후기 때문에 그 수업을 이렇게 너무 빡세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집합에 대한 개념 설명을 먼저 좀 해줄게. 그 맨 앞쪽 단원이 이제 집합의 뜻과 연산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설명을 좀 정리를 다 해줄 테니까 노트를 꺼내가지고 노트에다가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아직 내가 시험지를 못 봐준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개념 설명을 다 해준 다음에는 한 명 한 명 앞으로 좀 불러내가지고 시험지 갖고 온 친구들 시험지를 좀 한 명씩 더 봐줄게요. 그래서 3시간짜리 수업인데 아마 한 2시간 정도는 수업을 할 거고 1시간 정도는 이제 문제풀이 시간을 주면서 문제를 풀고 있으면 이제 한 명씩 나와가지고 시험지를 좀 더 봐주는 걸로 할게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먼저 집합 개념 설명을 좀 해주고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시험지를 좀 봐준다라고 생각을 하자. 알겠지? 그 다음에 좀 전반적인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면 교재는 이제 요거만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 교재 요거만 쓰는데 우리가 아직 쌤에서 그러니까 그 1학기 책에서 맨 뒷부분이 사실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안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원이랑 도형의 이동 쪽이 지금 잘 안 되어 있거든. 근데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2학기 진도를 계속 나가다가 2학기 진도로 어느 정도 다 나가면은 맨 마지막에 그 다시 원이랑 도형의 이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충 예상을 하는 거는 한 8월 말에서 9월 초쯤이면은 시험 기간에 들어갈 것 같아. 앞으로 2달 뒤에. 그러니까 너네 시험이 벌써 시험 끝나자마자 시험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9월 말에서 10월 초쯤에 아마 시험이 있을 거거든. 2학기 중간고사가. 그럼 학원에서는 항상 한 달 정도를 시험 기간으로 잡으니까 대충 한 8월 말에서 9월 초쯤 되면은 이제 시험 기간에 들어갈 거야. 느낌 알겠지? 그럼 지금이 이제 7월 초니까 한 2달 정도 시간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2달 동안 요 책을 뭐 내 생각에 뭐 거의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중간고사 범위 이후까지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충분히 나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도형의 이동이랑 원 쪽을 좀 다시 보자고 그런 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진도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한 8월 말에서 9월 초쯤 되면은 이제 시험 기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얘들아 일단은 책을 좀 보면은 1학기 책보다는 좀 더 얇지 않나? 전체적으로? 이제 하가 좀 더 양이 적은 것 같지? 1학기 내용보다는 좀 적고요. 일단 좀 한번 둘러봐봐 책 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한번 보면은 뭐 1학기 때 책을 많이 써봐서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 그래서 맨 첫 번째 보면 이제 개념이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유형을 하나씩 다 정리를 해놨고 마지막 파트를 보면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좀 뉴페이스도 있으니까 하나씩 더 얘기를 해주면 기존에 있던 친구들은 한 학기 동안 써봤기 때문에 익숙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거 그냥 한번 쓱 읽어봐. 이런 거 이제 안내문이니까 한번 쓱 읽어보고 이런 것도 한번 읽어봐. 책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좀 한번 볼게. 목차를 그러면 자, 여기를 한번 좀 같이 보자. 이쪽에 여기 자 빼놔. 목차를 좀 한번 보면은 이제 크게 보면은 단원이 3개가 있어. 집합, 명제, 그리고 함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순열과 조합이라는 거는 이제 경우의 수고요. 순열과 조합은 완전히 별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집합이랑 함수는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데 요거 순열과 조합은 완전히 내용이 따로따로야. 완전히 별개 내용이라서 여기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순열과 조합은.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우리가 시험 범위, 그러니까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 너네 중간고사 범위가 대충 한 함수 정도까지 될 거거든? 예상을 해보면. 그러니까 보통 유리식과 유리함수까지는 중간고사 범위에 거의 안 들어가. 대부분의 학교가 한 함수 정도까지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단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4개만 하면 돼요. 앞에서부터
집합 2개, 명제랑 함수까지 이렇게 4개만 하면 되는데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까지의 그 여유가 되게 짧아. 그러니까 날짜로 좀 얘기를 해주면 10월 말 정도에 시험을 보는데 잠깐만 7, 8 10월 말이 아니라 9월 말에서 10월 초쯤에 시험을 보는데 한 3주 정도 있으면 다시 또 기말고사 기간 들어갈 거야. 그래서 중간 끝나고 기말 갈 때까지의 그 텀이 되게 짧습니다. 2학기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들어가기 전까지 그 텀이 한 3주에서 한 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단원을 4개만 나가면은 너네가 나중에 되게 힘들 거거든? 그래서 시험 범위 들어가기 전까지 뭐 사실 많이 할수록 좋은데 순열과 조합은 사실 별 필요가 없어. 중간고사 기간까지는 별 필요가 없어서 한 5단원에서 6단원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생각으로 요 정도쯤? 거의 책 마무리를 한다는 느낌으로 한두 개 정도 남겨놓고 다 한다는 느낌으로 요 정도 한 5단원에서 6단원 정도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맨 앞쪽에 다시 원이랑 도형의 이동을 나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시험 기간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느낌 알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팍팍하진 않을 거야. 대충 한 단원에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한 단원에 일주일이고 5단원 잡으면 5주잖아. 이거 5주에다가 앞쪽에 원이랑 도형의 이동까지 하면은 대충 한 2달 정도 나오거든. 어느 정도. 그러니까는 단원 하나에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자. 되게 서먹하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오늘은 일단은 앞쪽에 집합인데 딱 요거 한 단원 나갈 거야. 집합의 뜻과 표현 나갈 거고 연산까지는 일단은 좀 뒤로 미룰게요. 요거는 뭐 오늘 내일은 굳이 연산까지 나갈 필요는 없고요. 집합 개념 정리를 좀 싹 해줄 테니까 공책을 좀 다 꺼내봐봐. 자, 개념을 좀 싹 다 정리해줄게. 앞에서부터.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오늘은 개념을 정리하고요. 마지막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남겨서 시험지 좀 봐주고 그 다음에 내일은 유형별로 문제를 하나씩 다 잡아줄게요. 집합단원에서. 알겠지? 근데 민지 왜 이렇게 뒤로 갔어? 너 항상 앞자리에 앉았었잖아. 형이랑 같이 앉으려고? 뒤로 가는데. 야, 성민이 일요일날 꼭 오라고 해라. 성민이. 알겠지, 유상아? 윤영아? 성민이 오라 그래, 성민이. 얘가 시험 끝나니까 놀고 싶다고 빠져버렸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있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혹시 설명하다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 처음이니까. 그러면은 중간에 잘 이해가 안 간다고 그냥 좀 다시 설명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돼. 얼마든지 더 설명을 해줄 테니까 뭐 기존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절대 화 내는 일이 없습니다. 잘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돼. 그러면 얼마든지 설명 더 해줄 테니까 뭐 개념 설명이 됐던 문제풀이가 됐던 상관없어요. 그냥 딱 들었을 때 뭔가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바로 얘기를 하면 돼. 익숙해서 알잖아.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하시고 그리고 설명하는 속도가 조금 자기 기준에 비해서 조금 빠르거나 조금 느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얘기해도 괜찮아. 설명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다. 좀만 좀 천천히 해달라. 또는 너무 지루해. 너무 느린 것 같아. 그럼 좀 빨리 해달라. 그럼 내가 얼마든지 그거에 다 맞춰줄 수 있으니까는 그런 식으로 의사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알겠죠? 자, 집합 들어갑시다. 자, 일단은 단원의 이름은 집합. 그리고 이제 개념 정리를 다 할 건데 내가 모든 내용을 칠판에 다 쓰기가 힘들어.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많이 쓰겠지만 또 이제 말로 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야. 필요에 따라서는 말로 하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아무튼 칠판에 있는 거를 그대로 받아 적으라는 뜻이 절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받아 적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받아 적기 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뭐 애들처럼 뭐 이거를 뭐 써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대신에 중요한 거는 나중에 자기가 그 필기를 다시 봤을 때 본인이 알아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내 스타일대로 쓸 건데 정리는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알아볼 수 있게끔. 알겠죠? 자, 아무튼 저기 왜 학원 공책은 다 있냐? 그리고 오늘 처음 오는 애도 있고 해가지고 잠시만, 공책이 없나? 공책에다 써 그러면. 공책 왜? 뭐 좀 불편해? 네? 거기다 써. 거기다가 거기다 쓰면 돼. 왜? 근데 우리 또 이게 여기다 이걸 나중에 검사를 해야 돼가지고 그럼 집에 가서 다시 옮겨도 괜찮아.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꾸 처음 온 애들이 있어가지고 보면 알겠지만 뒤에 저기 카메라가 있어. 영상 녹화를 다 하고 있고요. 이게 수업 끝나면은 내가 웬만하면은 영상을 올려줄 거야. 그 단체 카톡방 있잖아. 거기다가 영상을 올려줄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영상을 다시 보면서 좀 보완하면 됩니다. 수업을 들었을 때 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 충분히.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영상도 보면서 보완을 할 수 있으니까. 원래는 저게 이제 결석한 친구들 대비해서 찍는 건데 어차피 들어도 잘 이해 안 가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도 또 안 듣지 또. 제발 오늘 찍으면 오늘 좀 보자.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저녁 먹고 한 번 더 보면서 복습 좀 해.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하든가 이런 식으로. 말이 많았다. 들어갑시다. 자, 집합이요. 일단은 소주제를 먼저 좀 써보면은 이제 집합과 원소. 우리가 사실 요거를 겨울에 좀 진행을 하기는 했었어. 그러니까 1학기 수학 들어가기 전에. 언제 했더라 애들이? 2월달에 했었지. 그치? 그리고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기 우리 뉴페이스 3명은 혹시 여기를 좀 해본 적이 있는 건가? 아니면 아예 처음인가? 혼자 하긴 했는데 배우는 건 알지. 뭐라고? 혼자 하긴 했는데 혼자서만 좀 봤었어? 책은 어떤 걸로 봤었어? 그냥 개념서 그러니까 정확히 개념서 어떤 거? 수학의 쌤. 수학의 쌤? 그 다음에 저기 너 해봤었어? 그러니까 다른 데서 수업을 들은 거야? 어떤 책으로? RPM이랑 개념 원리로? 뭐 한 2번 정도? 그러면 그 다음에 친구는? 홍산자로 좀 보기는 했었던 거야? 그러면 개념을 막 어렴풋이라도 좀 어느 정도 기억은 다 하고 있겠네? 공부를 좀 한번 하기는 했었던 거니까. 그리고 내가 이름을 기억할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려. 그래서 일주일 정도만 좀 이해를 해줘. 그러니까 이름은 내가 지금 바로 탁탁 안 나오거든? 근데 오늘 처음 보니까는 아무튼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름이. 자, 갑시다. 집합이랑 원소.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원의 이름이 가장 중요하니까 집합이 뭐죠? 딱 그냥 본인 식대로 얘기할 수 있나? 뜻만 통하면 돼. 집합이 뭘까? 모임입니다. 네, 집합과 모임은 서로 같은 얘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돼. 그래서 모임은 모임인데 그냥 모임이 아니라 기준이 있는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기준이 있는 모임.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간단한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예시.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키 큰 사람의 모임. 이런 건 집합이 될 수 있을까? 얘는 집합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기준이 정확하지 않잖아. 근데 키 큰 사람의 모임은 집합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키가 180cm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거는 정확한 기준이 있지. 그러니까 이제 집합이 된다는 거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뭐랄까 날씬한 사람들의 모임은 집합이 될 수 없어요.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명확한 기준을 붙여주는 거야. 얼마로 할까? 키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50kg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50kg 이하인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거는 집합이 될 수 있다.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달리기가 빠른 사람의 모임 이런 거는 집합이 될 수 없죠? 그쵸? 근데 여기에 명확한 기준을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라 할까? 100m를 몇 초 이내에 뛰면 좀 빠른 거니? 운동선수가 보통 몇 초 뛰지? 100m에 8초? 때 정도 되나? 8초가 아닌가? 9초인가? 100m 몇 초에 뛰냐? 예를 들어서 우린 일반인이니까 한 13초만 뛰어도 엄청 빠른 거겠죠? 일반인치고. 그래서 13초 이내에 뛰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거는 이제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까 집합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100m를 13초 이내에 뛰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뛴다고 치자. 나라 뭐 예를 들어서 지호라 뭐 예를 들어서 윤혁이가 뛴다고 칩시다. 뭐 몇 명 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런 애들을 이런 그 집합에 있는 이런 성분 요소들 있잖아.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죠?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집합은 기준이 있는 모임이고 그 다음에 집합 다음에 나오는 원소는 뭐냐면은 집합을 이루는 이러한 성분들을 말하는 거야. 구성 요소들. 그대로 받아 적기 하는 건 아니고 본인 스타일대로 쓰시면 돼요. 집합을 이루는 뭐 구성 요소, 구성 성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알겠지? 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이제 집합이고 이런 게 원소인데 보통 집합은 대문자로 많이 써. 대문자 A, B, C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원소는 뭐 숫자들도 있지만 보통은 소문자로 많이 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또 여러 개가 있는데 혹시 이런 거 좀 세부적으로 기억나니?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죠? 예전에 했었던 기억을 좀 되살려보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조건 제시법. 그리고 또 원소나열. 원소 나열이 있지. 그러니까 원소 나열이 이런 거지. 하나하나 다 쓰는 게 원소 나열이고 조건 제시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떠한 조건을 주는 거거든. 그래서 원소 나열법이 있고 조건 제시법이 있는데 사실 뭐 한 가지가 더 있죠. 또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도 있지. 보통은 이제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연습을 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개념 설명을 좀 싹 다 해줄게요. 이그젠플. 원소 나열법이 있고 조건 제시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뭐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 A는 만약에 1, 2, 3이야. 이런 건 이제 원소 나열이라고 얘기를 하지. 일일이 다 쓰는 거. 윤혁아, 얘를 조건 제시법으로 바꿔봐. 뭐라고 바꿀래? 그러니까 이 얘를 조건 제시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x가 자연수인 3이야. 그렇지. 그런 식으로 조건을 주면 되죠. x는 3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면 됩니다. 자, 뭐 간단한 예시를 몇 개만 더 들어보자. 뭐 예를 들어서 또 누구한테 해볼까? 유상? 이거 조건 한번 줘봐. 뭐라고 줄래? 뭐 10 이하의 홀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어차피 홀수는 다 자연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x는 10보다 작거나 같은 홀수. 한 개만 더 해볼까? 민채야? 이거 조건 줘봐. 뭐라고 줄래? 그렇지. 소수죠, 소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일이 나열을 하는 거를 원소 나열, 그 다음에 조건을 주는 거를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분석을 좀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특징을 좀 비교를 해볼 건데 원소 나열과 조건 제시법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거야. 그러면은 각각이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한번 물어볼게. 그럼 원소 나열법은 어떤 점이 좀 좋아 보여? 어떤 점이 좀 눈에 잘 들어와? 원소 나열법은? 원소를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죠?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장점이 뭐냐면은 이게 한눈에 보인다라는 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잘 들어오지. 그렇지? 근데 원소 나열법은 대신에 단점도 갖고 있는데 어떤 점이 조금 불리해? 그러면. 조건. 그러니까 원소 나열법의 단점이 뭐야? 원소가 많을 때. 그죠? 많으면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원소가 한 100개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100개를 다 써야 되잖아. 그래서 많으면 힘들지.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많으면 쓰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적는 게 아니라 본인 스타일대로 말을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양의 한계치가 있는 거고.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조건 해석법은 어떤 점이 좀 좋아?
비교를 한번 해봐. 어떤 점이 좀 좋아 보이니? 야, 한번 해봐. 응. 이름이 익숙하지가 않아. 지금 이름이 뭐였대? 성윤아, 뭐가 좀 좋아 보여? 조건대시법은? 장점이 뭐야? 그렇죠. 양이 많아도 쓸 수 있죠. 그렇게 쓸게요. 그러면 양이 많아도 가능이라고 쓸게요. 그냥. 그러면은 조건제시법의 단점이 뭐야? 효은아? 원소를 했는데 원소를 바로 알아. 바로 알아보기가 힘들죠. 맞아. 그러니까 한눈에 안 보이지. 그러면 얘네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서로 상호 보완이다. 상호 보완적이야.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서로 거꾸로 돼. 그러니까 이거의 장점은 이거의 단점이 되고 여기서의 단점은 이거의 장점이 되지. 서로 장점과 단점을 반대로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렇죠? 이게 원소 나열과 조건 제시법.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니? 그렇지, 뭐 이런 특징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연습을 좀 더 해보자. 타이틀을 그냥 이렇게 달게요. 조건제시법 해석하기. 책은 필요가 없고. 자, 타이틀을 이렇게 달게요. 자, 연습을 좀 한번 해볼게. 일단은 전체적인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X바, 그다음에 D의 조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X들을 모아놨는데 그 X들에 대한 부가 설명이 뒤에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사실 수학이 이게 다 그 영어권에서 온 거잖아.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 보면은 항상 꾸며주는 그 뭐 수식어라고 해야 되나? 꾸며주는 역할에 걔네들이 항상 뒤쪽에서 오죠. 그러니까 길어지면. 그러니까 꾸며주는 그 수식어구가 길어지면은 그게 뒤에서 앞쪽을 꾸며주잖아. 얘도 약간 비슷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X들을 모아놨는데 X들에 대한 조건이 뒤쪽에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럼 연습을 한번 좀 해보자. 자, 이것저것 보여줄게요.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자, 이게 뭐로 보이니? 물론 이제 답은 설마 이걸 못하겠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뭐로 보여? 이 집합이 뭐로 보이니? 내 눈에는 뭐로 보이냐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생긴 1차 방정식의 헤드를 모아놓은 해집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얘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생긴 1차 방정식의 헤드를 모아놓은 집합.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1차 방정식의 해집합.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몇 가지를 더 한번 해보자. 아주 쉬운 거. 그럼 이거는 뭐로 보여? 2차 방정식의 해집합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답을 풀면은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될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로 보이니? 저렇게 생긴 1차 부등식을 풀라는 거지. 그렇죠? 1차 부등식의 해집합이죠. 물론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자, 계속 한번 가요. 뭐 예를 들어서 얘는 2차 부등식의 해집합이지. 그치? 물론 얘를 풀어주면 뭐 이런 느낌이 될 거야. 오케이? 2차 부등식의 해집합이야. 여기까지는 괜찮아? 아씨, 글씨가 좀 그런가? 잘 안 보이나? 형아 괜찮니? 네. 아씨, 지호 키가 좀 큰가? 오씨, 저 남자 어깨에 가려? 아씨, 저 남자 어깨가 너무 넓어? 아니요? 어씨, 그건 아니야? 됐죠? 여기까지. 자, 계속 가보자. 자, 계속 가볼게. A, B, C, A, B, C, D, E, F,
G 계속 갈 거니까 여기 좀 지우고. 자, 계속 가봐요. 자, 모양을 좀 살짝 바꿔볼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아, 이런 게 너무 헷갈린다. 미치겠네 진짜. 유페이스. 저 친구 이름이 뭐였죠? 황윤설. 윤서? 내가 한 일주일만 물어볼게. 미안해. 윤서야, 이거 얘가 뭐로 보이니? 야, 답이 뭐야? 답이 미죠. 근데 얘는 이제 뜻이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x들에 대해서 x를 모은 게 아니라 x 더하기 1을 모은 거지. 조심해야 된다. x를 모은 게 아니라 x 더하기 1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2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뭐 몇 개 한번 더 해볼까?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민지야, 얘는 답이 뭐야? 1, 4. 그렇지. 따라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이건 2차 방정식이잖아. 근데 2차 방정식의 해가 1이랑 2가 나올 거잖아. 근데 x를 모으는 게 아니라 x 제곱을 모았다고. 뭐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한데 민치야? 얘는 뭐로 나올 것 같아? 뭐로 나올 것 같아? 그냥 편하게 하면 돼. 맞추려도 괜찮아. 뭐라고 하니까. 그쵸? 1, 2, 3 나오죠. 왜냐면 절대값을 붙이니까. 따라갈 만하냐? 이런 게 이제 조건제시법이라는 거야. 자, 더 해보자. 된다. A, B, C, D, E, F, G, H, I. 요즘 지울게요. H, I, J, K, L. 한 이 정도까지 가면 괜찮을까? 자, 더 가봐. 이번에는 이거 맞출 수 있을까? 서연아, 이게 뭐로 보여? 좀만 크게 말하자. 한 개? 이게 또 뭐로 보이니? 우리 중간에 아니라 기말고사 때 이거 진짜 많이 했잖아. 여강에서. 뭐야 이거? 오메가 밥 먹고 야 X세요. 이거 진짜 많이 하지 않았냐? 넘겨가지고 인수분해서 오메가 두분의 합, 두분의 곱, 뭐 삼주기성 갖고 뭐 이런 거 맨날 했던 거잖아.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되겠죠? 그쵸? I는 허수 I입니다. 윤혁? N은 뭐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까? 오, 잘해. 4의 배수가 되겠죠? 근데 약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보면 뭐 4K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I의 4제곱은 1이잖아. 그래서 제곱을 해서 몇 번인가 제곱해서 1이 나오는 그러한 숫자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니까 4의 배수들.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얘는 뭐로 보이니? 밑으로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뭐가 돼야 할까? 뭘까? 말로 못해. 뭘까? 직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게 뭐냐면 지금 x, y를 모아놨다는 얘기잖아. 근데 x랑 y 사이에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는 그러한 점들을 모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쟤를 갖다가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절표는 둘 다 1이겠죠. 몇 개 더 해볼게요.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얘는 뭐가 될까? V자 그래프가 되겠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도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나오면 이런 걸 말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얘는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원. 그쵸? 원이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중심이 원점이고 크기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지.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보통 단위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고 넘어가자. 어우.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고. 이것도 맞출 수 있을까? 와, 이건 어렵다. 이건 어렵다. 얘는 뭘까? 평행이. 이동? 자, 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해봐. 왜요? 중심과 반지름을 말해봐. 좀만 더 구체적으로. 형은 뭐야 저거? 그 뭐야? X 마이너스 아니지. X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 원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오른쪽으로 한 칸 밀고 위로 한 칸 밀어서 움직이는 원이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1이 새로운 원의 중심이 되겠죠. 평행 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평행 이동의 개념이지.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생겼겠지. 설명이 이해가 돼? 너무 어렵나? 너 너무 많이 갔나? 연습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런 게 조건 제시법이야. 오케이? 요런 게 조건 제시법이야. 됐죠? 요런 거. 넘어갑시다. 계속 가요. 일단 개념 좀 싹 다 잡아줄게. 아, 좀 헷갈리는 거 있었나? 헷갈리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설명이 너무 빠르면 너무 빠르다. 어디가 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대놓고 안 된다고 얘기해. 다 잡아줄게. 자신 있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요런 거 괜찮아? 요런 거? 너무 어렵나? 아니지?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좀 계속 갑시다. 쉬운 것도 좀 가보자. 집합의 종류.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좀 개념을 싹 다 정리를 해줄게. 약간 사회 공부하듯이 기본적인 용어들. 자, 유성아, 집합에는 뭐랑 뭐가 있죠? 집합의 종류 뭐랑 뭐가 있지? 보통 책을 빨리 봐봐. 책에 뭐라고 나와 있니? 무슨 집합과 무슨 집합이 있죠? 그렇지. 유한 and 무한. 유한 집합이 뭐야? 유한 집합이 뭐야? 말을 못해. 원소가 유한계인 거. 무한 집합은 원소가 무수히 많은 거, 무수히 많아서 셀 수가 없는 거, 그런 거죠. 유한 집합은 말 그대로 원소가 이제 유한계고요. 무한 집합은 원소가 이제 무수히 많은 거를 무한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개가 더 들어가지. 뭐가 있을까? 공집합. 그렇지. 오, 무슨 좋은데? 공집합이에요. 보통 공집합을 이렇게 씁니다. 컨디션 좋은데라고 칭찬하니까 형이가 뭔가 살짝 쳐다보는다. 아니야. 자, 공집합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시고 공집합이 뭐지 그러면? 없는 거. 원소가 없는 거예요. 빌공자. 원소가 없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쓸까? 원소 없음이라고 할게요. 원소 없음. 자, 그 다음에 이제 표기하는 방법을 좀 보여주면 얘네가 지금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자꾸 분류를 하는 거니까 이제 원소의 개수를 보통 이렇게 많이 나타냅니다. NA라고. 그래서 NA는 뭐냐면은 집합 A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그런 표기 방법이야. 알겠지? 원소의 개수. 근데 이제 NA라고도 쓰고 이거 잘 안 쓰는 표현 방법이기는 한데 A가 집합일 때 그 집합에다가 절대값을 붙여도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사실. 근데 이 방법은 사실 잘 안 쓰기는 하는데 그래도 알아두세요. 절대값을 붙이면은 원소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A가 집합일 때. 뭐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아주 간단한 예시.
뭐 A가 1, 2, 3이면 NA는 3이 되겠죠? 그쵸?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럼 공집합은 원소가 없지? 오케이? 야 쉽지? 뭐 이런 게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좀 알아두자. 야, 속도 괜찮냐? 잠깐만, 쓰기에 좀 버겁나? 괜찮지? 이거 너무 빠르면 또 못 쓸 수도 있잖아. 자,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좀 볼게요.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자. 대표적인 집합 이렇게 타이틀을 좀 잡을게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쓰는 거, 많이 쓰는 게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실 이거거든. 자연수 집합. 자, 지금부터 영어 시간입니다. 자연수가 영어로 뭘까? 내추럴 넘버. 짧은 영어 실력은 참 하기가 힘든데 내추럴 넘버 이렇게 불러요. 가끔 보면은 그리고 이거 스펠링 100% 믿으면 안 돼. 나 가끔 보면 이거 스펠링 틀려. 100% 믿으면 안 돼. 90%만 믿어. 아까 이거 하다가 틀렸었어 스펠링. 내추럴 넘버고요. 그래서 이제 앞 글자가 n이잖아. n이라서 여기를 이제 대문자 n으로 많이 써. 오케이? 그러니까 많이 쓰는 거니까 알아두시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내가 예전에 수업할 때도 많이 쓰지 않았나? 대문자 n 같은 거 내가 엄청 많이 썼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맨날 문제 풀 때 보통 막 이렇게 많이 쓰잖아.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라고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정수집합 있지? 정수가 영어로 인티저거든? 인티저인데 문제는 i가 너무 중복이 돼. i가 이제 다른 데랑 중복이 너무 많이 있어서 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 이거. 그래서 이게 독일어거든? 이거 맞나? 스펠링 이게 독일어라서 정확하지 않은데? 맞아 요거야. 요거는 영어가 아닙니다. 독어인데 그래서 이제 보통 Z라고 많이 써요. 근데 얘가 왜 독일어냐면은 이게 I라고 쓰면 나중에 중복이 돼서 그래. 그래서 얘만 독일어야. 다른 거는 다 영어인데 얘만 혼자 독일어야. 정수 다음에 뭐가 나오지? 유리수. 정수 다음에 배우는 게 유리수잖아. 그렇죠? 그래서 유리수 집합 한번 물어볼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답변이 나올까? 민채야, 유리수가 뭐야? 그러니까 유리수가 뭐니? 그러니까 정수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두 정수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서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유리수를 배울 때는 이게 정수분의 정수의 형태로 나타내거든, 유리수라는 게. 그래서 사실 이 유리수라는 게 나눗셈이랑 좀 관련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1학기 때도 보면은 나머지 정리 같은 거 공부할 때 보통 몫을 QX라고 많이 쓰잖아. 근데 이 몫이라는 영어 단어가 쿼션트야. 스펠링 헷갈려. 쿼션트 이거 맞을 거야. 쿼션트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유리수가 이게 몫이라는 영어 단어, 그러니까 정수분의 정수니까는 그게 나눗셈이랑 관련이 있어서 그걸 몫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쿼션트 넘버 이기 때문에 Q라고 많이 써요. 앞글자를 따와서 Q.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냥. 그 다음에 유리수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무리수 집합. 릴레이셔널 넘버라서 여기가 지금 i가 겹치잖아. 인티저랑 i가 겹쳐서 얘를 그냥 i라고 씁니다. 무리수. 무리수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 실수? 그렇죠? 실수가 나오죠. 실수가 영어로 뭘까? 리얼. 그렇지, 실수. 그러니까 실수라는 게 현실에 존재한다는 뜻이잖아. 현실적이다. 응? 실수라는 건 현실적이다. 현실에 존재한다. 그래서 현실이라는 영어 단어가 리얼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있다. 실제로. 그래서 리얼 넘버라서 앞글자 R을 따옵니다. 실수. 이것도 많이 쓰는 단어 아닌가? R? 엄청 많이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제 풀 때는 어떻게 쓰냐면 보통 이렇게 쓰지 않나? X가 실수. 보통 이런 거 많이 쓰지. 처음 봤네. 많이 써. 나는 엄청 많이 쓴다 이거. X가 실수. 실수 다음에 뭐가 나오죠? 허수가 나오죠. 근데 실수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니까 허수는 뭐라고 얘기하겠어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겠죠. 상상 속의 수. 허상. 상상. 그래서 상상하다는 게 영어로 이제 이미지잖아. 그래서 이게 스펠링이 조금 이미지 영어 잘하시는 분 이거 맞니? 이미지 노래 스펠링 맞니?
이거 아닌가? 아이. i가 어디 들어가죠? 진짜 쪽팔린다. 이거니? 이거 맞죠? 아 쪽팔려. 맞지 이거? 이미지널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요. 맞지 이거? 스펠링. 너네는 나보다 잘할 거 아니냐. 내가 영어 쓰는 지가 언젠데. 자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서 얘들아 그럼 또 봐봐. i가 또 겹치잖아. 그러니까 아까도 여기 보면은 무리수도 i인데 여기 원래는 정수가 0으로 인티저거든. 그럼 또 i가 들어가거든. 근데 i가 지금 너무 많이 겹쳐가지고 그래서 정수를 독일어로 바꾼 거라고. 너무 많이 겹쳐서. 근데 이렇게 바꿔도 i가 또 겹쳐요. 바뀌어도 또 겹친다. 아무튼 그래서 허수도 i라고 씁니다. 그래서 그냥 i라고 쓰면은 사실 이게 지금 허수인 건지 무리수인 건지 정확하지 않아. 겹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지 유상아?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야? 복수수. 보통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우리가 나는 키가 작은 게 컴플렉스야. 뭐 이런 거. 응?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복소수가 영어로 뭘까? 컴플렉스 넘어. 나랑 뭔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 답변이 너무 잘 나가. 컴플렉스. 그래서 컴플렉스 넘버라서 C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쓰는 그 문자들은 대문자로 많이 써. 대문. 그리고 이게 뭐 약간 그냥 대문자도 아니고 이게 무슨 뭐 카톨릭체 대문자가 뭐 약간 좀 그냥 대문자가 아니라 좀 특이한 대문자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대문자로 많이 씁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대표적인 집합들. 계속 진행을 하는 게 낫겠죠. 자 일단은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 개념을 먼저 좀 깔아주고 그 다음에 시험지 좀 봐주면서 시험지 다 보고 나면 문제도 좀 풀면 좋은데 오늘 문제 풀이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야 근데 지금 시험지는 다 갖고 온 거 맞아? 갖고 온 사람 좀 들어봐. 시험지 본인이 시험지를 갖고 왔다. 안 갖고 오는 유상도 안 갖고 왔어. 아하이 뉴페이스 3명은 다들 단체로 안 갖고 왔나? 학원 시험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학교 시험지. 요즘 봐주려고 했어. 괜찮아? 혹시 집에 있니? 시험지가? 집에 있으면 집에 있어? 집에 있으면 내일 좀 갖고 와. 알겠지? 내일 갖고 와. 아니 시험지 좀 봐주려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뭐 뭐를 맞았고 뭐를 틀렸고 뭐는 왜 틀렸고 이런 거 좀 봐주는 게 좋잖아. 뭐 안 봐줘도 상관없으면 근데 봐주는 게 좀 낫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뭐 몇 점이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뭐 이런 걸 좀 아는 게 좋잖아. 뭐 어디서 좀 실수가 있었고 이런 거 그런 거 좀 봐주려고 하는 거. 알겠죠? 좀 덥지 않냐? 나만 덥냐? 안 덥냐? 나만 더워? 요즘 여자들도 안 더워? 더워? 안 더워? 딱 좋아? 더운 거 같지? 더워서 자잖아 지금. 에어컨 나오는데 더운 거 같아. 너네는 들으면 되지만 나는 계속 열을 발산하잖아 지금. 그래서 생각이 들었어. 포함 관계에 들어갑시다. 성민이는 오늘 놀러 간 거야? 너네 친하잖아. 성민이 놀러 간 거야 오늘? 시험 끝났다고. 시험 끝난 지 벌써 며칠 됐는데. 아니 근데 걔가 직전에 안 나온 거 치고 점수가 되게 잘 나왔어. 뭐라 말을 못하겠어. 직전에 안 나온 거 치고 점수가 잘 나와서 말을 못하겠어. 자, 포함관계. 부분집합. 아주 중요한 개념이야. 부분집합. 그러니까 집합은 집합인데 그 두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써보세요. 이렇게. 이제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많이 쓰지. 이렇게. A가 B에 들어간다. 자, 요 기호의 뜻이 뭐예요?
A가 B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도 되고 B가 A를 포함한다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뭐 그 말이 그 말인데 B가 A를 포함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A는 B의 부분집합이죠. 다시 얘기하면 A는 B의 부분집합. 이거를 조금 더 섬세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좀 더 섬세하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 기호의 뜻을 조금 더 섬세하게 얘기할 수 있나? 그러니까 A가 B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야? B는 A의 모든 원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완벽하겠지. B는 A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를 B는 A의 모든 원소를 가지고 있다. 가진다. 똑같은 얘기지. B는 A의 모든 원소를 가진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뭐 이런 거죠. A가 이렇게 있으면 B가 A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그럼 이제 반대로 잠깐만.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건 뭐니? 그러면?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죠.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B는 A를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못한다라고 할게요. 포함하지 못한다. 그림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림으로 좀 보여주면 경우가 뭐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완전히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괜찮지. 그치? 근데 요거를 좀 더 명확하게 말할 수 있나? 혹시? 말로 좀 얘기할 수 있을까? A가 B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좀 더 섬세하게 얘기해봐. 섬세하게. 그냥 포함하지 못한다는 건 너무 좀 유아적이고 좀 더 섬세하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말로 해봐 뭐. 저게 무슨 뜻이야? B는 A의 어느 원소도 가지고 있지 않아. 아니야, 그건 틀렸어. 그건 아니야.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겹치는 경우에는 A랑 B의 공통 원소가 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뭔가 이상해. A의 원소 중에서 B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다. 그렇지, 아주 정확하지. 그러니까 A의 원소 중에서 B에 들어가지 않는 어떠한 원소가 적어도 하나쯤은 있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A의 모든 원소가 B에 다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A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원소들 중에서 B에 들어가지 않는 원소가 딱 한 개만 있어도 상관이 없지. 그렇지 않나? 그래서 그걸 이제 정확하게 얘기 한번 해보면 A가 가지고 있는 원소 중에서 A의 원소 중 B에 안 들어가는 게 이거 한글로 쓰니까 너무 없어 보인다. A의 원소 중 B에 안 들어가는 게 있다. 이 뜻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A의 모든 원소가 B에 안 들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 들어가는 게 한 개만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A가 1, 2, 3이고 B가 만약에 1, 2, 4, 5야. 그러면은 A의 모든 원소가 B에 안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안 되는데 원소 3은 B에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런 원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게 이제 부분집합이 안 된다는 뜻이고. 그럼 부분집합 다음에는 뭐를 할 거 같니 내가? 한 개가 더 나오죠. 부분집합 다음에. 부분집합이랑 되게 비슷한 개념. 진부분집합. 그게 나오지. 그러니까 흐름상 부분집합을 했으니까 진부분집합이 나오겠지. 그럼 진부분집합은 뭔데? 기호로는 이렇게 쓰거든? 좀 이상하다 기호가. 잠깐만요. 이렇게 좀 정확하게 써줘. 이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인데 앞에 글자 하나가 더 들어가니까 뭔가 조건이 더 세게 들어갈 거잖아. 그래서 부분집합에다가 조건 하나를 딱 추가해주면 되거든? 둘이 서로 다른 거. 맞습니다. 이번에 왜 이렇게 잘하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요. 일단은 A가 B에 들어가는데 플러스 알파로 A랑 B랑 서로 다른 거지. 설명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A가 B에 들어가는데 서로 달라야 돼. 얘를 한글로 얘기할 수 있을까? 한글로.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꾸 자기 언어대로 정리해. 그러니까 이걸 받아적기 하면 안 돼. 받아적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타일대로 적으라고. 본인 스타일대로. 야, 그냥 나는 이거 어떻게 정리하냐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 이렇게 정리해. 그러니까 부분집합 중에서 나를 빼는 부분집합이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 다 쓰려니까 손 아프네 이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 이렇게. 이런 게 진부분집합이야. 오케이? 뭐 이런 거. 뭐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조금만 설명하고 좀 쉬었다 갈게. 약간 논리학에 가까운, 그러니까 집합이 약간 이게 수리 논리라고 해서 이게 좀 언어적인 측면이 되게 강해 얘들아. 지금도 보면은 계산보다도 이제 그냥 다 말이잖아. 그러니까 언어적인 측면이 되게 강하고 이게 논리라는 거야, 논리. 그러니까 논리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게 있어. 추이성. 추이성이 뭐냐면은 이런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연결이 되는 건데 A가 B에 들어가고 B가 만약에 C에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러면 어떻게 될 거야? A가 C에 들어가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A가 B에 들어갔는데 B가 C에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이거 세 개를 갖다가 다 합쳐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근데 이게 수학에서는 성립을 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게 성립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 흔히 하는 것들 중에서 추이성이 완전히 깨지는 게 하나 있거든.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추이성이 깨지는 예시가 뭐냐면은 이제 가위바위보인데 뭐 예를 들어서 바위가 가위를 이기잖아. 근데 보가 바위를 이기죠. 근데 보를 다시 가위가 이기지. 여기서 추이성이 깨지는 거야. 그 다음에 가위를 다시 바위가 이기죠. 그 다음에 바위를 다시 보가 이기지. 이게 무한히 반복돼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게임이지. 왜냐면 이게 무한히 반복되니까. 추이성이 깨지는 가장 간단한 예시라고. 오케이? 이런 걸 추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이성이 깨지는 거죠. 수학에서는 이게 성립해요. 쭉 연결해서 갑니다. 근데 모든 분야에서 이게 다 성립하는 건 뭐 축구 경기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야? 뭐 A가 B를 이기고, 그러니까 B가 A를 이기고 C가 B를 이긴다고 해서 C가 A를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이제 추이성이라고 얘기하고. 애들이 지쳐하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쯤에서 잠깐 쉬었다 갑시다. 얘들아, 저기 좀만 쉬었다 가자. 한 10분만요. 쉬었다 갑시다. 쉬었다 갑시다. 쉬어. 힘들잖아. 쉬었다 가자. 첫 수업이라서 힘들겠다. 쉬었다 갑시다. 쉬세요 그냥. 얘처럼 그냥 대놓고 자. 차라리. 대놓고 자. 그래야 이따가 정신 차리지. 쉬었다 갑시다. 쉬세요. 그냥 자도 되고 그냥 뭐 떠들어도 돼. 내가 나가야 쉬나? 쉬세요. 좀 밖에 좀 나갔다 와. 쉬세요. 쉬어. 나 여기 전에 뭐 한번 갔다 왔어. 그거 하고 있으면 졸았어.
숙면이 나 전멸이야. 씨, 일어나. 전멸이야. 오, 진짜.
일어나. 안 불편해? 시우아, 이거 너 예전에 썼던 혹시 너 책 맞냐? 봐봐. 맞니? 이름이 똑같은데? 병준. 누구 책이지 도대체? 아니 교무실에서 굴러다니길래 너 건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름이 똑같았어. 야, 저 좀 깨워봐. 왜 이렇게 자냐. 자, 태훈아, 정신 차려. 응, 정신 차려. 야, 다시 가자. 개념 좀 더 잡아줄게. 앞에 앉아, 다음부터. 응? 앞으로 와. 응? 뒤로 가고 그러면 나 서운해. 응? 앞에 앉아. 계속 갑시다. 이름 3명 빨리 외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외워지지? 서희가 너 맞지, 그치? 서희가 얘. 진짜. 성현이. 일주일만 좀 불러볼게요. 성현이, 서희, 윤서. 성현, 서희, 윤서. 성현이, 서희, 윤서. 외우자, 좀 빨리. 자, 추이성 뭐 이런 거 설명했었고. 자, 계속 갑시다. 계속 가보자 한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부분집합으로 만드는 성질 중에서 뭐 이런 거 있어. 상등. 그러니까 상등이라는 건 뭐냐면은 두 개가 서로 같다는 거죠. 그쵸? A랑 B랑 같다는 건데. 우리 효은이 상태가 안 좋아 보이니까 효은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효은아, A랑 B랑 같다는 게 무슨 말일까? 내가 얘기하는 게 책이 있나? 너 책을 안 봐서 모르겠다. 거기 뭐 이런 거 있니? 상등 없어요. A랑 B에 거기 있네. 어디요? 잘 찾아보면 있는데? 잘 찾아보면 어딘가 있는데? 원소가 다 같은 거? 원소? 이게 설마 그걸 물어봤겠어. A랑 B랑 같다라는 거를 부분집합을 이용해서 얘기해봐. 부분집합이에요? 거기 나와 있잖아, 책에. 어딨어요? 못 찾겠어? 거기 뭐야,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되어 있잖아. 책 보면은 그 박스, 두 번째 박스에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네. 써 있지 않아? 뭐라고 써 있어? 민지야, 뭐라고 써 있니? 서로 같은 집합. 내가 할게요, 그냥. 내가 해야지. A랑 B랑 같다라는 거는 이 얘기라고. A가 B에 들어가고 B가 A에 들어가요. 얘를 한글로 한번 얘기해볼까? 한글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A가 B에 들어가고 B가 A에 들어가면 서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상등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자. 서로가 서로를 포함한다. 오케이? 서로가 서로를 포함한다. 간단한 예시를 만들어 볼까? 간단한 예시. 예를 들어서 쉬운. 잠깐만, 이거 한번 풀어볼래? 좀 쉬운 예시니까. 자, 두 개의 집합이 서로 같아요. A 값 구해봐. 시작. 두 개가 서로 같을 때 A를 한번 구해봐. 맞아요. 이해해요. 한 나오니? 좀 더 해봐. 아직 안 나오니까. 되게 빨리 나오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나오지? 저거야, 답 나와? A는 2다, 2. 풀이과정까지는 안 써줘도 괜찮지? 그래서 아무튼 그에 보면은 A가 2로 나옵니다. 이거를 가지고 한번 놀아볼까? 자, 그 다음에 이 포함 관계에서 또 좀 얘기해볼 만한 게
요거 한번 좀 생각해보자. 요거. 공집합. 한번 물어볼까? 공집합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지? 원소가 없다. 그럼 그냥 공집합의 정의고 공집합의 성질. 어떤 특징이 있을까? 원소의 개수가요. 그거는 똑같은 얘기죠. 원소. 그렇죠. 원소가 없는 건 원소의 개수가 0인 거죠. 공집합은 어떤 특징이 있죠? 윤혁? 부분집합에 포함되어 그렇지. 부분집합 얘기가 나와야지.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부분집합을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공집합은 다른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또 어떤 성질이 있을까? 이게 스펠링이 맞나? 영어를 너무 약해. 이거 맞니? 유니크니스 맞나? 스펠링 틀렸나? 아이가 들어가나 혹시? 유니크 스펠링이 이거 맞아요? 이게 무슨 뜻이야? 유일하잖아. 공집합은 부분집합이 되고요. 공집합은 또 유일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말로 좀 한번 해볼까? 공집합이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거를 한번 증명을 좀 해볼게. 그러니까 어떻게 증명하냐면은 규律법 이런 거 기억나? 기억 안 나니? 규律법이 뭐지? 안되되는 가설을 세워서 그게 아니라는 걸 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들려. 안되되는 가설을 세워서 그게 아니라는 걸 정말 그쵸. 그러니까 틀렸다고 가정하고 그 틀렸다는 가정에서 뭔가 잘못된 지점을 찾아서 틀렸다는 가정 자체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원래 주장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무언가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 근데 아니라고 주장을 하다 보면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나와. 그럼 내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 그럼 맞는 거죠. 너무 알쏭달쏭해? 그러니까 아니라고 주장한 사실이 잘못됐으면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규律법이거든. 그래서 가정을 어떻게 하냐면 말로 좀 할게요. 공집합이 예를 들어서 부분집합이 안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 안 된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야?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건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 안 되잖아. 그러면 공집합의 원소 중에서 A에 들어가지 않는 원소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거 설명했던 거 기억나니? 부분집합에 안 들어간다는 거? 야 필기 찾아봐. 빨리 찾아봐. 이거 내가 아까 설명했었죠? 부분집합에 안 들어간다는 거 아까 했던 거지. 1시간 전에. 거기다가 필기에 뭐라고 돼 있어? 아까 좀 전에 한 거잖아. A가 B에 안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B에 없는 원소가 A에 하나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여기에 적용을 해봐. 공집합이 A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공집합이 A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공집합의 원소 중에서 A에 없는 게 있는 거잖아. 근데 공집합은 원소 자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지. 너무 어렵지. 하지 말까? 증명하지 말까? 딱 한 줄이면 되는데 많이 어렵니?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 그러니까 공집합이 A에 안 들어간다고 하자. 그러면 공집합의 원소 중에서 A에 없는 원소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공집합의 원소 중에서 A에 없는 무언가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게 가능하니? 불가능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왜냐면 공집합은 원소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가정이 깨져버린다. 가정이 깨져버린다. 그러니까 공집합의 원소 중에서 A에 없는 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가정이 깨져버린다고. 그래서 공집합은 부분집합이라고. 근데 이것까지 몰라도 돼요. 솔직히 이거 몰라도 돼. 이거 되게 심오한 내용, 심오? 고등학교 치고는 되게 어려운 내용이라서 몰라도 돼요. 그냥
근데 너네 예전에 어떻게 공부했었지? 그럼 그냥 외웠니? 외웠을걸 그냥?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해서 그냥 외웠을걸?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외웠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웬만해서는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걸 가르쳐줄 이게 그렇게 흔하게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냥 외웠을 것 같아. 책에도 보면은 아무런 설명이 없어. 그냥 암묵적으로 거기 우리 책에도 보면은 그냥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한 줄 나와 있을걸 그냥? 그렇게만 나와 있을 거야. 근데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몰라도 돼요. 여기까지는. 이거는 좀 해줄게. 이것도 한번 해볼까? 자, 예를 들어서 유일하다라는 거는 이제 한 개밖에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제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은 이런 걸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친구가 한 명밖에 없어 라는 거를 내가 증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친구 1번과 친구 2번이 있다 그래. 근데 이렇게 합시다. 내가 만약에 친구 1번, 친구 2번, 친구 3번, 저 친구 10번까지 있어. 근데 그 10명의 친구가 알고 봤더니 다 똑같은 사람이야. 그럼 친구가 몇 명 있는 거야? 한 명 있는 거 아니야? 얘도 그렇게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쓸 거야. 그러니까 10명의 친구가 모두 다 같은 사람이었으면 친구가 한 명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거는 뭐 필기를 안 해도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재미로 보세요. 재미로. 그러니까 얘를 두 개를 등장시켜서 수학적인 센스를 보는 건데 둘 다 공집합이라고 하자. 두 개가. 공집합이 두 개 있다고 치자고. 근데 공집합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른 집합의 부분집합이잖아. 그래서 그 공집합 1은 공집합 2의 부분집합이지. 됐어?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고 할 것 같아? 살짝 돌려주겠지. 공집합 2는 공집합 1의 부분집합이죠. 그럼 이거 두 개를 종합을 해봐. 그럼 뭐가 되니? 서로가 서로에 포함되지. 그럼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은 서로 같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집합이 두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 두 개가 알고 봤더니 서로 같다는 거죠. 그럼 공집합이 몇 개 있는 거야? 한 개 있는 거지. 다시 말해서 공집합은 유일하지. 오케이? 공집합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뭐 몰라도 돼요. 이런 뭐 어려운 내용이니까 넘어가자. 잠깐만. 얘들아 한 두 개 정도 더 하면은 웬만한 개념은 다 될 것 같아. 한 두 개 정도밖에 안 남아서 그냥 널널히 두 개 정도 하고 문제풀이 시간을 좀 줄 테니까 문제 풀면서 한 명씩 시험지를 좀 봐줄게요. 오케이? 두 개만 더 하면 된다. 자, 부분집합 개수를 좀 살펴보자. 필기는 뭐 알아서 하시고 좀 잘 쓰고 있니? 정리는 좀 알아서 잘 하시고요. 타이틀은 이렇게 잡을게. 부분집합이 몇 개 있을까? 부분집합의 개수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일단은 쉽게 가자. 뭐 만약에 이거야. 원소가 한 개밖에 없어요. 지호야, 이거의 부분집합은 몇 개가 있어야 할까? 어렵네. 이름 왜 이렇게 못 외우겠지? 미치겠네 진짜. 서희야, 쟤는 부분집합이 몇 개 있니? 뭐랑 뭐가 있죠? 공집합이랑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원소가 두 개 있다라고 하자. 공집합이랑 원소 하나짜리랑 원소 두 개짜리.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오늘 성민이가 있고 영상을 볼까? 영상 안 보면 안 되는데. 만약에 공집합이랑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원소 하나짜리 그 다음에 원소 두 개짜리 그 다음에 원소 세 개짜리. 자, 그러면 얘를 일반화를 조금 시켜보고 싶은데 민채야? 일반화 가능해?
그러니까 공집합을 포함을 하면은 부분집합은 몇 개가 나오니 항상? 원소 2의 거듭제곱 형태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2에서 A의 원소의 개수만큼 거듭제곱을 하면 됩니다. 오케이? 한 번 좀 물어볼게. 좀 더. 형훈아, 그러니까 왜 하필 2의 거듭제곱 형태야? 그러니까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왜 2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올까? 어렵다. 아닌데? 윤혁! 얘기하면서 잠 좀 깨봐. 왜 2의 거듭제곱이지? 설명해봐. 왜? 유선? 왜요? 그래. 간절한 눈빛으로 보내고 있다. 왜? 왜? 당신 왜? 저요? 응. 그 해당하는 원소가 부분집합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맞습니다. OX.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가지잖아, 얘들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경우의 수가 두 가지니까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계속 2를 반복해서 곱하면 되지. 그래서 2의 거듭제곱 형태야. 오케이? 이그젠플 하나 보여줄게. 따라갈만 하냐? 어려운 거 아니지? 이그젠플. 쌤, 담요 가져와도 돼요? 담요? 갔다. 아, 저 카메라 있잖아. 아이씨. 내가 갔다 올게요. 아니. 아니야, 괜찮아. 그래, 그거 담요 아니었어? 담당. 아, 옷이구나. 내가 갔다 올게. 아니야, 괜찮아. 아, 그 카메라 설치하는 게 더 그래서 그래. 갔다 올게. 잠깐만요. 야, 담요 남은 게 하나밖에 없어. 다른 반에서 다 가져갔는데. 야, 저기 10개짜리 하나 갖다 놓고 이것저것 이그젠플을 좀 많이 만들어줄 테니까 같이 한번 맞춰봐. 알겠지? 한 10개 이상 적을 거다. 이거에서 10개 이상 나옵니다. 이그젠플이. 첫 번째. 몇 개 나올까? 2의 17. 왜 이렇게 잘하지? 2를 10번 제곱하면 되죠? 계산하면은 1024. 오케이? 자, 두 번째. 진부분 집합은 몇 개일까? 1인데요? 그렇지. 한 개 빼주면 되지. 따라오니? 진부분 집합. 됐어, 형은? 진부분 집합. 자, 계속 가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자, 1을 포함하는 A의 부분 집합은 몇 개일까? 오, 빨라. 그쵸? 그러니까 왜 2의 부제곱이야? 설명해봐. 이는 무조건 포함이고 나머지에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1은 무조건 들어가서 선택 권한이 없지만 나머지 원소 9개는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 그러면 좀만 더 약식으로 쓸게요. 너무 길어서. 1과 2를 모두 포함하는 A의 부분 집합은 몇 개? 몇 개? 1과 2를 모두 포함하는 부분 집합은 몇 개일까? 2의 8. 그렇죠. 2의 8제곱이라고 읽는 거야. 8제곱. 그러면 이번에는 1, 2는 포함을 하고 3은 배제를 시켜. 몇 개일까? 아우, 쉽죠? 할만하지? 그치?
그러면 이번에는 1, 2, 3은 포함을 하고 4는 배제를 합니다. 몇 개? 2에 6죠. 자, 계속 가요. 자, 그 다음에 6번 7번 자 짝수만 포함하는 A의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 2예요. 그렇지. 반대로 홀수만 포함하는 것도 2의 5제곱이죠. 소수만 포함하는 것 2에 4제곱이죠. 왜냐면 지금 소수가 4개 있잖아. 이 중에서 소수가 4개니까. 그러면 좀 더 레벨을 올려줄게. 자, 좀 더 서서히 올립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 적어도 짝수를 적어도 한 개쯤은 가지고 있는 A의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 이건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아무나 생각나면 답변 좀 해봐요. 손 안 들고 얘기해도 돼. 2에 10제곱 2에 10제곱 마이너스 2에 정답. 왜 이렇게 적었죠 진짜? 많이 했었나? 2의 10제곱에서 2의 5제곱을 빼주면 되죠? 이거 설명도 가능해? 혹시 왜 이렇게 나왔어? 홀수를 전체 부분집합에서 그치. 그러니까 전체에서 홀수만 있는 경우를 빼주면 되죠. 그쵸? 그러면 좀 더 꼬아볼게. 적어도 한 개의 짝수와 홀수를 포함. 이건 어렵다. 짝수도 포함하고 홀수도 포함하는 경우는 몇 개가 나올까요? 약하는 것 같아. 누구 선까지 가야 해결되냐? 몇 개가 나올까? 일메클 제가 석이고 제가 윤서고 얘가 성현아 혹시 답 나오니? 짝수도 갖고 있어야 되고 홀수도 갖고 있어야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수도 있죠. 서희야 몇 개일까? 64 계산이 그렇게 빨라? 계산 진짜 빠르다. 64는 근데 64는 아니에요. 63? 아씨 안 되나? 누구까지 가야 돼? 민채까지 가면 되니? 민채야? 너랑 민지밖에 없거든 지금? 2의 10제곱 마이너스 오우 잘해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봐봐. 일단은 전체는 2의 10제곱이잖아. 근데 이 중에서 짝수만 갖고 있는 경우를 빼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홀수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빼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이고 미안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말할게요. 전체는 2를 10번 제곱하면 되는데 짝수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짝수만 갖고 있는 경우를 빼주는 거야. 홀수만 갖고 있어도 안 되지. 그래서 홀수만 갖고 있는 경우도 빼주는 거야. 짝수만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홀수만 갖고 있는 경우는 없죠. 맞니? 그러니까 저렇게만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이거를 계산하면은 지금 민채가 좀 더 빨리 했던 게 지금 2의 5제곱이랑 2의 5제곱이니까 2의 6제곱 된다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건 좀 어렵긴 했다.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됐을까?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 최대 원소가, 그러니까 A의 부분집합 중 최대 원소가 8이야. 이런 거는 몇 개 나올까?
A의 부분집합 중 최대 원소가 8인 A의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요? 6? 비슷했어. 민지? 나올 것 같은데? 표정 보니까. 정답. 2의 7제곱입니다. 왜요? 설명해봐. 고량 10은 안 들어가고 8은 아, 잠시만. 뭐라고? 9랑 10은 안 들어가고 그 다음 8은 고정이. 그렇지. 얘들아, 최대 원소가 8이니까 8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8이 가장 크다는 얘기는 9랑 10은 없다는 얘기지. 설명 다 이해가 되냐? 야, 8이 가장 큰 거야. 그럼 9랑 10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 8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 앞에 있는 7개는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이잖아. 설명 이해돼? 바꿔볼게. 최소 원소가 4예요. 몇 개 나올까 윤여봐. 최소가 4예요. 그렇지, 정답. 오케이? 좀 어렵나? 너무 꼬았니? 너무 꼬았어? 응? 다른 것도 해볼게요. 그러면 야, 진짜 예제 그냥 막 나오지 않냐? 이거 딱 이거 1, 2, 3, 4, 5, 6, 7, 8, 90 하나 써놓고 예제가 계속 나오잖아 지금.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그럼 이번에는 섞어볼게. 이거는 몇 개 나올까? 2의 3제곱. 응? 2의 3제곱. 그렇지. 정확히 8개 나오죠. 왜냐면 봐봐 4, 8이 들어가잖아. 4, 8이 들어가고 자유롭게 노는 게 5, 6, 7이잖아. 아 이젠 나도 좀 헷갈린다. 예시를 또 뭐를 만들까? 아 뭐 만들지? 한 개만 더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최소의 2를 주고 최대의 9를 주고 아 이거 뭐, 잠깐만 쓰지 말아봐. 잠깐만 잠시만요. 아니다 이건 하지 말고 잠깐만. 최대 8을 주고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요거만 하고 다른 거 하자. 최대의 8을 주고 최소의 2를 주고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포함하는 A의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 이런 건 좀 많이 어렵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 자, 나도 이제 바로는 안 나와서 이렇게 생각해볼게. 2를 반드시 포함하죠. 그 다음에 8을 반드시 포함하지. 그러면 얘는 반드시 버리지. 얘도 버려. 근데 짝수를 포함해야 되니까 4랑 6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더 포함을 해야 되지. 그렇죠? 그러면은 4랑 6 중에서 한 개만 있어도 되고 두 개가 다 있어도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가면 되지 않나? 전체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2의 5제곱이잖아. 5제곱인데 이 중에서 짝수가 없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지. 아씨, 이건 지금 애들 못 따라가고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전체 경우들 중에서 짝수가 없는 경우를 빼주면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갖지 않니? 그럼 전체 경우들 중에서 짝수가 없을 때가 몇 개가 나오죠? 아 잠깐 문제가 조금 이상하다. 이미 얘네가 짝수구나. 아씨, 문제 잘못 만들어. 이거 즉석에서 만든 거라서. 이거 그냥 뺍시다. 이 문제는 15분 뺄게요. 미안해. 즉석에서 만드는 거라서 자꾸 오류가 나오네. 뺍시다 문제. 자 아무튼 뭐 한 개만 더 하고요. 문제풀이로 좀 넘어갑시다. 딱 나머지 한 개만 더 하고요. 한 개 남았어요 이제. 이것까지 하면은 개념에서 너네가 딱히 뭐 개념에서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문제를 못 풀고 이런 거 없을 거야. 한 개만 더 보여줄게. 나머지 마지막 한 개.
역집합. 영어로는 파워라고 얘기하지. 자, 역집합이라는 게 뭐냐면은 혹시 기억나나? 이거 예전에 하긴 겨울에 이게 너무 오래된 거라서 이거는 혹시 2월 달에 했던 거 기억나? 2월에 너 지금 벌써 지금 7월이잖아. 5개월 전에 했던 거라 들었던 건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건지 기억이 들었었던 것만 기억나지, 그치? 너무 오래된 기억이지, 그치? 아, 그래도 그거는 기억나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했었다는 기억은 있구나. 민지 했었다는 기억은 좀 있어? 그러니까 그건 기억나. 그러니까 뭔가 저런 거를 했었던 거 같기는 해. 용어만 기억나. 아, 용어만 기억나? 역집합이 뭐냐면은 일단은 기호를 좀 쓸게요. 어우. 야, 이거 보고서 추론해봐. 추나 맞추나 한번 보자. 해석해봐. 해석. 그러니까 해석. 저게 무슨 뜻이야? 아, 틀려도 돼. 나 절대 뭐라고 안 해. 자신감 있게 얘기해. 틀리면 어떠냐. 배우러 오늘 왔는데 다 틀리면. 모르니까 배우러 왔지, 아는데 배우러 왔니. 그러니까 저게 뭐야? X가 X의 원소를 X라고 쓴 X랑 A밖에 없는데 지금? 저게 뭐냐고. 틀려도 됩니다. 그냥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하세요. 그냥 애들이 아직 해석을 못하는구나.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서현 혹시 나오나? 안 나오나? 저게 뭐로 보이니? 야, 봐봐. X 바니까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X들을 모아놨다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집합기호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의 부분 집합들을 모아서 새롭게 만든 집합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분 집합들을 모아서 만든 집합이야. 다시 말하면 집합을 모아서 만든 집합이라서 원소조차 집합이야. 집합 안에 있는 원소도 집합이야. 왜냐면 집합을 모아서 집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집합 안에 집합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헛소리, 그냥 개소리 같지, 그치? 뭔 소리냐면은 약간 지금 좀 개소리 같을 수 있는데 이런 거거든? 봐봐. A가 만약에 이거야. 간단한 예를 좀 들어줄게. 그러면 PA가 뭐냐면 A의 부분 집합들을 다 모아서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A의 부분 집합에는 당연히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있겠지. 처음에 이해가 돼? 많이 어렵나? 이거 괜찮니?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거야. 자, 예시는 항상 쉽게 듣게. 예시는 항상 쉽게. 그러면 P, B는요 B의 부분 집합들을 모아서 만드는 집합이잖아. 그럼 이 원소가 이제 뭐가 있냐면 공집합, 그 다음에 원소 1개짜리, 2개짜리, 자기 자신까지. 한 개만 더 할게요. 오, 하나가 빠졌잖아.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C의 부분 집합들을 모아서 이렇게 새로운 집합을 만드는 거거든. 이것이 바로 역집합이라는 거야. 영어로 말하면 파워예요. 그래서 모양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얘는 집합을 모아서 집합을 만드는 거라서 집합 안에 있는 원소조차도 집합이야. 이 원소들이 다 집합이잖아. 괜찮아? 그러면 한 개만 더 물어볼게. 한 개만. 역집합의 원소는 몇 개일까? A 틀려도 돼. 2의 오우 씨. 아주 정확해. 민지 정답.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원소의 개수만큼 2를 거듭 제곱하면 되죠. 아, 왜냐면은 몇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게 결국에는 부분집합의 개수 아니야? 모르겠어? 그러니까 부분집합들을 모아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라 원소의 개수로 나오는 거지. 몇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부분집합의 개수랑 서로 같아요. 이 정도면 개념 설명 많이 해줬지. 나 거의 한 1시간 반은 떠든 것 같아 지금. 거의 2시간 가까이 떠들었어. 1시간 반이 아니라 거의 지금 3시 45분인데 거의 2시간 가까이 떠든 거야. 우리 아까 1시 45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빠 막 출석 부르고 쉬는 시간 다 빼도 엄청 떠든 거야 지금. 너네 거기 책에 나온 거랑 비교하면 내가 정리해준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두 번째 단어는 일단은 다음 시간으로 좀 미루고요. 일단은 오늘은 그 개념 정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렇죠? 얘들아, 그러면 이제 뭐를 하냐면은 책을 좀 펼쳐봐. 개념 노트는 이제 됐고요. 책을 좀 펼쳐서 책을 좀 꺼내봐봐.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내가 시험지를 아직 못 봐서 시험지를 좀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좀 한 명씩 시험지를 봐줄 거거든. 저기 일단은 잠깐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얘들아, 일단 그럼 이렇게 하자. 거기 유형을 좀 보면은 1단원에 유형이 16개가 있어 정확하게. 유형을 좀 봐봐. 유형이 16개야. 맞죠? 다 해서 16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각각의 유형별로 한 문제만 풀어봐. 한 문제. 그렇게 해도 16개거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얘들아, 잠깐만 시간을 좀 줄게요. 여기 이렇게 나온 거 있지? 뭐 이거 대표 문제라고 나온 거 있지? 대표 문제. 요거 여기 유형 2의 대표 문제 이런 거 있죠? 유형 3의 대표 문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맨 첫 번째 문제. 오케이? 요거 한 개씩만 좀 풀어봐요. 알겠지? 저 시험지 좀 하나씩 딱 봐주고 혹시라도 시간 남으면은 유형별로 좀 더 잡아줄 테니까 일단은 한 개씩만 좀 풀고 있어. 오케이? 좀 정신 차리고 그만 올게 잠깐.